최순실 재산의 실체, 아니 저는 안민석 의원이 아주 정치 잘하고 믿을 만한 의원인데 그냥 혼자 독일을 갔다 오고 혼자 그 유럽을 갔다 왔으면 맨날 비자금 얘기해도 그냥 열심히 얘기해라 이랬는데 안 국장님 거기다 이제 주진우까지 꼈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둘이 그래 열심히 놀고 와. 말 찾고 와. 근데 안원 국장님이 가갖고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안 총장님 들어간 순간 이거는 전문가의 손길을 탄 거거든. 그 김용민 변호사도 이번에는 같이 갔었던 모양이죠? 네, 같이 갔었습니다. 네, 김용민도 같이 가고. 왜 갔냐고 하니까 뭐 가서 뭐 했냐 하니까 자기는 특별하게 한 게 없다 그러던데. 사실 가서 이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찾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이제 실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봉도사님,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허접한 내리사선 안민석이가 안원구 청장 같은 내노라는 돈 세탁 최고의 전문가와 케미가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둘의 연이 궁금해요. 그러죠. 아니 그리고 저는 최근에 만난 줄 알았더니 오래전에 만났더라고. 원래 제가 이제 안민석 의원 주위에 있는 이 인맥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복라인의 인맥뿐만 반개니까. 인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의 삶과 예. 안민석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하하는 게 이미 몸에 뱄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불만이 그 있어요. 속에 이글거리는 나를 폄하하고 능멸하는 그 눈빛. 그 재미로 사는데 놔두세요. 그 재미로 이자 변호사님, 당신은 내 슬픔을 몰라. 여기 안의원 그 사모님이 집에 가면 정봉주하고 계속 놀면 이혼할 줄 알라고. 이혼까지 아니더라도 그게 이미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 사람이 선배 잘 만나야 된다. 근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선배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담배하고 술 가르쳐주는 선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봤는데 최근 다 풀렸어요. 최근에 이거 풀린 지 1년이 안 돼요. 원래 이제 교도소에 매일 적견만 가는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예. 그 안 의원, 뭐 정봉주 의원 1년 동안 수감 중일 때 매일 그 국회의원들이랑 다른 바깥에서 적견 가는 사람들 매주. 예. 그래서 저한테 꼼짝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집사 국회의원을 1년간 하신 거지. 그때 지금 칭찬한 게 아니라 씹은 거야 당신은. 아니 옥바라지 제가 해줬고. 그런데 그때 있잖아요. 봉도사가 그 홍천의 홍성에 있을 그때가 12년이잖아요. 그해 국정감사 때 제가 안원구 청장님을 그때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MB의 재산을 우연히 본의 아니게 받고 그걸로 이제 청장님의 재가를 물리겠다고 해서 감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잃어버린 퍼즐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그 책에 뭐 BBK 관련된 이야기도 쭉쭉 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상률의 그런 그 비위 아주 그 행태 그런 것들을 저기 다 담았는데 그래서 제가 12년도에 국정감사 정인으로 제가 안 국장님을 채택을 했고 그 정인 채택하니까 이상득이 무슨 주제로 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주제였죠? 태광실업 세무조사였죠. 태광실업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핵심 줄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상득 이재용보다 안원구 청장 정인 나오는 걸 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자가 범인이다. 반대하는 놈들이 수상한 놈들이다. 그렇게 해서 당시 안 청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정감사하는 날 청장님을 국세청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8층이었나요? 6층이었죠. 6층. 1층에서 6층까지 복도로 우리가 안 청장님 못 들어오게 해놓고. 그때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그랬어요.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을 국감장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피감기관 직원들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안원구 청장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복도 1층에서부터 계단으로 해가지고 6층까지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또 해방 후에 또 혁혁한 또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2008년 11월, 12월 이때 태광 실업을 조사를 하면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연결시켰고 결국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잖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찰이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단수가 됐죠. 아, 2008년도에 다 끝났나요? 2008년 7월 말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로 이첩을 했고 넘겨서 그 검찰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은 법적 수순만 밟은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줬는데 이때 이 국세청에서 뭔 짓을 했냐 도대체 하는 것을 국감에서 캐물으려고 증인 신청으로 하신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은 목숨 걸고 반대했고. 그 전투가 진행될 때 예. 봉도사님은 홍성에서 편안하게 옥살이하고 있었죠. 못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12년의 그런 그 관계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오래됐네 인연이. 근데 저도 이제 제대로 억울함을 못 풀어줬으니까는 또 진실을 못 밝혔으니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의 부채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서로가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독일의 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찾으러 가면서 한번 갔다 왔더니 제가 12월 달에 처음 갔다 왔거든요. 저 혼자. 안 국장님 전화가 오셔서 12월 달 갔다 왔고 여기 한번 나오셨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가 뭔지 모르고 제가 제 지방칸 살출 산 경험 없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도 못 되는 사람 그러면 아니에요? 나무 재산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국장님이 아니 언니 그거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은 못 찾고 이건 전문가의 눈으로 많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최순실 독일의 은닉재산 찾는 일을 쭉 했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얼추 다 찾았다고 보는데 예. 사실 안흥구 청장님 안 계셨으면은 지금 어떤 것도 아마 단 하나도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구치소 청문할 때 최순실 씨한테 독일의 재산 얼마 있습니까 물었더니 최순실 씨가 다 찾아 가져가라. 한 푼도 없어요. 자신 있으면 찾아주셔서 다 가져가세요. 아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어마하게 찾아냈고, 근데 그것이 안흥구 청장님이 다 찾아내신 거죠. 근데 안민석 의원이 정말 이 수도권 내리 사선 의원의 능력이 있는 게 12월에 안민석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한번 갔다 와서 여기 왔어요. 네. 근데 한 수백 조 되는 재산을 이미 다 찾은 것처럼 자긴 지금 내용 그러잖아. 한 번 갔다 왔는데 뭔지 잘 모르겠더라. 근데 여기 나왔고 다 찾았대. 그때 안 의원님 정말 집념이 대단하시고요. 한번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추적한 그런 점이 있듯이. 예. 우리 봉도사 계보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사실 많이 밖에서는 볼 때는 많이 좀 이렇게 많이 가볍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없는데 요즘 지금 정말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흥 대권 주자예요 요즘.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제 근엄주의와 근위주의 정치를 배격할 뿐입니다. 말 끊지 말고 좀 들으시죠. 사실 전문가들을 아주 발굴을 잘하세요. 지금 같이 가보면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아주 경청을 하고 그 속에서 촉이 또 발동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의외네. 정말로 저는 요 말씀은 절대로 편집하지 마셔요. 촉이 있으니까 우선 갈 생각을 다른 국회의원들은 안 하잖아요. 아니 14년 4월에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제가 알아채는 거 아닙니까? 4월 8일. 그럼요. 아니면 12월 달에 왜 독일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요. 예. 정유라를 찾고 있을 때였어요. 정유라가 독일에 있을까 덴마크에 있을까 덴마크에 있을까. 그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또 공유하는 철학이 있어요. 네. 숨긴 자가 범인이다. 그 앞에 현장에 답이 있다. 물론 그런데 발로 뛰는 정치. 현장의 답이는 있긴 뒤로는 한데 지옥까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 지금 이 독일 가면 이거 찾을 수 있을 거고 근데 왜 당해서 독일을 안 그때 가? 처음 당시는 재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정유라 때서 아니 그러니까 정유라 때문에 간다고 가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는데 네. 그때가 12월 8일이었어요. 막 청문회 막 할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현지에서 정유라 소재지를 알고 있다 하면서 독일 빨리 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보가? 네. 그래서 짐 싸고 후다닥 가는데 동시에
아바리스라는 그 독일 교포가 최순실 재산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제보가 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럼요. 동시적으로. 동시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보를 받고서 청문회 중에 독일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안 의원님이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예.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어떤 회사 계약서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그 계약서를 제가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가봐야 되겠다. 근데 지금 안 의원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느낌 딱 와요? 아 그렇죠.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쁘진 않고요. 누구랑 계약서였어요? 그 계약서가 지금 화산이 곧 터질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에서 2천억을 최순실 일가에게 쐈거든요. 아, 그게 그때 그 계약서였어요. 이게 지금 이제 터지는 거네. 그 회사 이게. 화산 그래서 터집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청문회에서 그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이 자기들은 대통령한테 그냥 서류로 보고 다 했다. 그거 듣고 제가 열을 받아가지고 안 의원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지난해 말 그렇죠. 청문회 그때 청문회 때. 지금 진행 중일 때 그때 독일 갔다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신 시점이고 그래서 저를 좀 보자고 해서 그 서류를 보여주길래 제가 이거면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페이퍼 컴퍼니 냄새가 좀 그럼요.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가 기억 안 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계약서를 어디서 구했는지 누가 써줬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참 딱 수준에 맞는 기억력이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진우 기자하고 안 청장님하고 네. 노승이라고 같이 이제 독일 갔을 때 우리가 그게 올 1월이죠? 1월이죠. 그렇죠. 네. 그때 같이 갔었죠. 제가. 이제 네덜란드 그 페이퍼 컴퍼니 회사.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그냥 회사 이름인데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가능성이 많겠다. 예. 그런데 그날 아침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새벽 5시에 워낙 다 출발하기도 됐는데 날씨도 춥고 가기가 네. 귀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매파와 비둘기파도 나눠져요.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네. 안 청장님을 포함한 네. 그 세상을 항상 그 펜대 굴리고 살던 분들 그다음에 그래도 가야 되는데 그게 한 700km 예. 프랑크푸르트에서 네덜란드 거기까지가 갔다 오면 12시간 정도. 그래서 그래도 가봐야 된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 그 봉도사 계보 네. 계보원들의 주장. 그래서 저하고 주진우 기자만 따로 이제 네덜란드를 이제 가게 되는데 두 분은 그냥 그 호텔에서 이제 아바리스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때 뭐 다른 중요한 잠깐만. 아바리스라면 그 이름이에요? 닉네임. 지금 독일 신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노출시키지 않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은 얼굴 잘 못 봐요. 전화하거나 네. 뭐 누굴 통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좀 근데 좀 가장되게 보여? 가장되게 근데 보여. 이제 아바리스를 만나갖고 이제 아바리스하고 거기서. 제하고는 네. 사실상 이 형태가 어떨 것이라는 사실 짐작을 하고 있었고요. 분명히 페이퍼 컴퍼니고 그 뒷단에 펀드가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12시간을 그 고생하면서 갈락한 걸 제가 말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둘기파가 돼버렸는데 근데 기어코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죠. 근데 이제 가는 동안에 700km를 가는데 휴게실에서 볼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겁이 많아요. 많아요. 네. 의원님, 우리요 가다가 테러 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휴게실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휴게실 한 번도 안 들리고 볼일 도저히 못 참을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볼일 보고 누군가 추적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그렇죠. 왜냐하면 쟤들이 우리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화산이 폭발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데 만약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날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의 오두막집 하나가 달랑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몇 개의 조그만 사무실들이 있더라고요. 오두막집 안에? 네. 근데 자기들도 한국에 돈이 그렇게 투자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있는데? 그럼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신을 가지고 그것을 한국 와서 방송 이야기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국세청, 관세청, 검찰이 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네덜란드에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그 페이퍼 컴퍼니 통해서 2천억이 13년, 14년도에 최순실 일가 회사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한 뭐 4개월, 5개월 지난 최근에서야 뭐 한 보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국세청, 관세청, 경찰, 검찰이 이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 2천억이 어떻게 조성됐고 예. 지금 2천억이 누구 손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예. 이걸 이제 조사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전해 들었고요. 제가 기사도 나왔죠. 네, 그렇죠, 수상한 그렇죠, 자금의 그렇죠. 흐름을 포착했다. 네, 그렇죠. 해갖고 지금 기사도 네, 나왔고. 네. 그래서 이 수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거 말고도 뭐 엄청 많죠. 근데 우선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자료 1월에 독일을 갔더니 1월 독일을 가서 저희들이 찾았던 것은 이제 그 서류상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보고도 안 했던 것이죠. 의지가 없었던 거지. 이게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아바리스라고 하는 그 독일의 제보자 몇몇 분이 가져온 서류에 다 노출이 돼 있던가요? 노출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걸 안 총장님 아니면 그 이해를 못했던 대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지. 딴 거는 누구든지. 그 내용을 한번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최순실 씨의 이제 막내 동생 한 최순천 씨라고 있잖아요.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 서양 네트워크라는 주식의 70%의 값이 2천억이라는 겁니다.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서양 네트워크스? 예, 그렇습니다. 그 주식의 70%가 2천억으로 들어오는데 13, 14, 15년 3년에 걸쳐 가지고 2천억이 나누어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양 네트워크스로 국내 최순실 계좌로 들어옵니까? 계좌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럼 그 돈들이 첫째는 저희들이 그 2천억이나 과연 그 70%가 2천억이면 100%면 한 3천억 정도 되죠. 3천억쯤 되죠. 그래서 그 3천억 정도 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게 첫째 의문을 가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두 사람 부부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팔았으면 그 개인 계좌로 들어왔는데 그게 들어왔느냐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들어오는 과정이 수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 있는 AEA라는 펀드에서 FH1937이라는 회사에서 퍼펙트 인베스트먼트라는 위장 그 회사를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홍콩으로 보냅니다. 홍콩에서 홍콩 리엠펑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사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서양 네트워크스의 주식을 사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네트워크스를 사고 지금 그 최순천 씨의 아들 서현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그것도 CTO로 지금 거기 또 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다시 이 최순천과 서봉범 이 부부가 그걸 사올 수 있도록 또 그 옵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런 이런 거래는 잘 없거든요.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들어오면서 또 다시 되살 수 있도록 해놓고 돈을 현찰로 확보하게 해주고 최순천 씨 부부가 그다음 나중에 다시 또 사기할 때 그때 또 돈을 돌려주겠죠. 헐값으로 사겠죠. 그래서 뭐 그것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이 아니어서 네. 짐작하기 어려운데 지금 그런 상태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돈이 들어가서 2천억이 들어왔으면은 개인 계좌로 들어왔을 테니까 법인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예. 투자 형식이 아니고 주식을 사가는 형식이니까 그 돈이 이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고, 최초에 형성될 때 그 돈이 네덜란드에서 형성된 돈이 어느 돈이 그걸로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 있는 돈 주인이 이 회사를 어떻게 알고 사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한 사항들이 아니겠습니까? 야, 봉도사님 잘 모르시겠지만요. 예. 제가 BBK 수사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요. 돈 세탁의 흐름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간 경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 외국에서 외국으로 간 경우. 이 유형은 예.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되는 것이죠. 외국에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 돈에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의 출처를 밝혀내고 2천억이 어떻게 조성되었느냐. 네, 그다음에 이 2천억이 한국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걸 조사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이건 새로운 또 변수가 이런 거네. 생길 수 정리를 있는 것이죠. 하면 자, 현재까지 2천억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모르는데 네덜란드에 있던 2천억이 한 회사를 통해서 홍콩을 거쳤다가 한국의 서양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두세 단계 거쳐서 들어와서 이 돈은 최순천이 부부가 갖고 있었던 서양 네트워크의 주식 70%를 사는 형식으로 하면서 2천억이 최순천 부부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간 2천억은
지금 지금 어떻게 어디에 되는지. 있고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그리고 이제 비상장 주식을 양도를 했으니까 예. 비상장 주식을 양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신고가 됐는지. 그런데 그거를 봐야 되는데 2013, 14, 15년도에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기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유예가 돼요. 유예가 되죠. 몇 년간 유예. 3년간 유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론 뭐 격에 따라서는 좀 다르지만 그럼 딱 공교롭게도 13, 14, 15년도가 조사가 유예됐더라고요. 유예가 된. 그 납세 표창을 받은 건 13년이에요, 12년이에요. 13년 조사의 날에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획이 된 거네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점을 더 의심하게 된 예. 이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기관에서 따라가고 있다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겁니다만 그럼 반드시 밝혀내야 될 사항들이에요. 예. 재밌는 게요. 예.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이미 한 5개월 전에 해요. 그때 대한민국 관세청은 없었어요? 검찰 없었습니까? 구세청 없었어요? 지금에서야 이거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땐 야당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기 그렇죠. 전이니까 그건 바뀌기 이거는 전이죠. 근데 봉도사님은 너무 관대하세요. 예? 아니 나는 흐름을 정확히 보는 거죠. 어제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 예. 내일의 범죄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이다. 그거 좀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아니, 자, 조사, 그래서 조사를 안 한 거야. 당연히 뭐. 그러니까 이건 직무유기야. 직무유기고 그래서 관세청 그 문제 이런 그거는 정말 문제점은 이 반드시 내부의 지적을 적폐를 하는 맞죠. 왜 이것을 직무유기를 했는지 우리가 방송마다 몇 번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거는 했는데 이제 처벌은 좀 이따 하고 일단 그건 또 돈을 다른 찾아야 문제니까요. 되니까, 네, 돈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이게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고. 나머지 이제 국내에서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는 예.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에서 예. 뭐 독일이면 독일에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는 형식을 취하죠. 그럼 이제 투자해놓고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 회사를 투자 실패한 회사로 부도를 내버리는 부도를 거죠. 내는 거죠. 그러고는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는 결손 처리를 하고 그쪽에서는 살아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사면서 다른 이름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하.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물건을 사면서 가격을 정상 가격, 이전 가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정상 가격에 업을 시키거나 낮추거나 해서 돈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실제 가격은 정상 가격이 있다면 그보다 높이거나 낮게 해서 돈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권리를 사는 형식으로 해서 권리를 사는 특허권 같은 거를 그렇죠. 사오는 로열티를 사오는 식으로 식으로 하면서 돈이 부풀리고. 부풀려서 주고 거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요번에 우리가 가서 하긴 했지만은 예를 들면 그 커피숍 이번에 그 테스타로사라는 예, 그 오스트리아 회사 예. 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것 같으면 테스타로사를 오스트리아에서 사가지고 한국에 바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예. 근데 독일에다가 또 테스타로사 독일 회사 이름을 비덱 테스타로사를 예, 비덱. 만들어 놓고 거기로 거쳐가지고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돈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어쨌든 만드는 거죠. 그 지금 외환은행이나 이렇게 신고 형식은 다 거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던 그렇게 거죠. 했을 수가 있고요. 네. 지금 그렇지 않은 정황들도 보입니다. 외교 행랑이라든지 그 정권을 잡고 난 이후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그 다른 방법도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선교 특정 종교를 이용해서 선교 자금 형식으로 이제 보내는 방법. 원래 그냥 이거 일반인이 그 현금을 갖고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죠 금액이? 지금은 그 정상적인 신고하면 만 달러인가? 만 달러. 그 이외에는 특별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신고를 되죠. 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물품 대금인지 네. 사유들을 다 밝혀야 다 돼요. 밝혀야 되죠. 근데 관세청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국내에서 나갈 때 관세청의 협조만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백에다가 돈 집어넣어가지고 돈가방 들고 공항 출입하는 거 관세청이 협조만 하면은 가능하고요. 그게 다 근데 이제 불법이죠. 네. 외국에서 들어올 때. 저 입국 갈 때는 그냥 그냥 패스하는 거니까는 조사를 안 하는 거니까. 국내 또 루트를 또 이용. 국내 통관할 때 그 신고할 때 관세청에서만 편리만 봐주면 별도 통과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번에 관세청장을 최순실 씨가 그렇게 신경 쓰고 누구를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런 데서는 있는 거죠.
제가 좀 홀린 듯한 기분인 게요. 이 네덜란드 페이퍼 컴퍼니 관련 서류를 정말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폄하하는 게 몸이 밴 봉도사님은 제 머리가 안 좋아서 기억 못한 거라고 하시겠지만은 누가 줬으면 제가 기억을 분명히 할 거예요. 이 중요한 서류를. 근데 지금도 기억이 안 아니 나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근데 가방에 문서에서는 작성자가 없으면 문서의 가치가 없는데. 가방을 보니까 그 서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많은 교포들을 만나거든요. 제보자도 있고 뭐 최순실 조력자들 있고 그런데 그런 분 중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 안에 이게 워낙 위험한 폭탄이니까 넣었을 수 있을 가능성 아니, 그리고 건네준 사람은 별 중요하지는 않는데 작성자 그 문서의 작성자는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까? 작성자는 따로 표시가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이게 서양 네트워크스의 주식이라는 것은 그 서류에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서양 네트워크스가 어쨌든 그걸 확인을 해준 서류입니까? 그 계약서인데요. 그 안에 몇 년도에 얼마씩 들어온다는 내용까지 다 기재가 된 거죠. 작성자가 있네요. 예. 작성자가 서양 네트워크스네. 네. 쌍방이네, 쌍방. 물론 이제 누가 전달해 줬느냐를 알면 수사할 때 그 사람으로부터 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한 소상한 진술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 있겠죠. 그건 뭐 좀 기억을 더 뭐 어떻게 하든지 기억을 더 살려야 되겠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프레이저 보고서 얘기까지 하면서 유럽 전역에 어마어마한 돈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했잖아요. 제가 형수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봉도사님이 프레이저 보고서 아직 안 읽었다고 그러시던데. 안 읽었죠. 그걸 그 읽으셔야 많은 돼요. 거로 그걸 뭐 하려고 읽어요. 읽은 사람들 얘기를 증언을 듣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요약본이 있으니까 예. 그걸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요. 거기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76년 코리아 게이트 박동선 게이트. 씨가 예. 그 미국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뭐 몇 년 동안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프레이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박정희 통치 자금을 조사를 했고 예. 2년 동안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78년에 프레이저 보고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핵심이 박정희 통치 자금이 당시에 78년 기준으로 8조 4천억 원. 당시에? 네. 그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대충 추산해 보니까 약 300조 되는 돈이거든요. 예. 봉도사님. 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봉도사님은 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걸. 독일도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걸 좀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못하는 것이죠. 못하죠.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하면서 특별법을 발의했더니 왜 특별법으로 하느냐. 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 아니 현행법을 못하니까 특별법 하자는 것이고 옛날에 친일재산 환수법도 과거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면 특별법 필요하니까 아니, 전두환 특별법도 그렇고 현행법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는 현행법은 지금 공소시효. 그 최순실이가 지금 기소돼 있는 범죄와 관련해서 이게 사용된 범죄와 관련돼서 얻은 이익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돼서 사용된 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돼서만 범죄 수익 은닉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한정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지아 변호사님도 좀 무더위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이제 그렇게만 하는데 특검법에 15가지 수사 대상 중에서 12번째 네.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을 수사한다. 그게 돼 있잖아요. 예. 아니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특검법이란 것은 지금 기간이 종료돼서 네. 그 특검법에는 원래는 못 하는데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특검 기간이 종료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최순실이 기소돼 있던 범죄와 관련해서 얻은 이익 등에 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현행 법률에 네. 따르면. 그렇지 않고 옛날에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그 부분을 그 기초로 해서 뭐 재산을 정석되는 과정 부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현재는 없다. 현재는 그래서 없다.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특별법은
특별법은 결국은 통과돼요.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문제는 이 특별법이 필요할 정도의 막대한 재산이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근거를 잡은 거는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2천억. 이거는 지금 수상한 흔적을 안 총장님도 가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수백조, 수십조, 수백조라고 저희들이 한다면 찾은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 예. 최순실 관련자, 최순실의 차명으로 의심되는 예, 그런 있는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총장님 부탁드립니다. 그 그게 부분을요, 조곤조곤. 그 부분을 광고를 복라인의 인맥뿐만 반개니까. 인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의 삶과 예. 안민석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하하는 게 이미 몸에 뱄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불만이 그 눈빛 있어요. 속에 이글거리는 그 나를 폄하하고 능멸하는 그 눈빛. 그 재미로 사는데 지긋지긋해요. 내 얘기를 들어봐. 놔두세요. 그 재미로 이자 살잖아요. 변호사님, 예. 당신은 내 슬픔을 몰라. 여기 안희원 그 사모님이 예. 집에 가면 예. 정봉주하고 계속 놀면 이혼할 줄 알라고. 이년까지 아니더라도 그게 이미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 사람이 생각해봐. 선배 잘 만나야 된다. 근데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선배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뭐 담배하고 술 가르쳐주는 선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봤는데 최근 다 풀렸어요. 최근에 이거 풀리고 풀린 지 좋은 1, 분이다. 2년이 안 돼요. 원래 이제 교도소에 예. 매일 적견만 가는 변호사를 집사 변호사라 그러잖아요. 예. 그 안 의원, 뭐 정봉주 의원 1년 동안 수감 중일 때 매일 그 국회의원들이랑 다른 바깥에서 적견 가는 사람들 매주. 예. 그래서 저한테 다 꼼짝 관리를 못하는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사 국회의원을 1년간 하신 거지. 그때 지금 칭찬한 게 아니라 씹은 거야, 당신. 아니 옥바라지 제가 해줬고 그럼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봉도사가 그 홍천의 홍성에 있을 그때가 12년이잖아요. 예. 그해 국정감사 때 제가 안홍구 청장님을 그때 이제 감옥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분이 이제 본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MB의 그 재산을 우연히 본의 아니게 받고 그걸로 이제 청장님의 재가를 물리겠다고 해서 감옥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억울한 심정을 담아서 잃어버린 퍼즐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그 책에 뭐 BBK 관련된 이야기도 쭉쭉 퍼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상률의 그런 그 비위 아주 그 행태 그런 것들을 저기 다 담았는데 그래서 제가 12년도에 국정감사 정인으로 제가 안 국장님을 채택을 했고 그 정인 채택하니까 이상득이 무슨 주제로 그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그게 무슨 주제였죠? 태광실업 세무조사였죠. 네. 태광실업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핵심 줄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상득 이재용보다 안홍구 청장 정인 나오는 걸 더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자가 범인이다. 예. 반대하는 놈들이 수상한 놈들이다. 그렇게 해서 당시 안 청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하게 되었어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하는 날 청장님을 국세청에 밀고 들어가가지고 몸싸움을 하면서 8층이었나요? 6층이었죠. 6층. 최순실 재산의 실체, 저는 안민석 의원이 아주 정치 잘하고 믿을 만한 의원인데 그냥 혼자 독일을 갔다 오고 혼자 그 유럽을 갔다 왔으면 맨날 비자금 얘기해도 그냥 열심히 얘기해라 이랬는데 안 국장님 거기다 이제 주진우까지 꼈잖아요. 여기까지는 둘이 그래 열심히 놀고 와. 말 찾고 와. 근데 안원 국장님이 가갖고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라도 사실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안 총장님 들어간 순간 이거는 전문가의 손길을 탄 거거든. 그 김용민 변호사도 이번에는 같이 갔었던 모양이죠. 네, 같이 갔었습니다. 네, 김용민도 같이 가고. 왜 갔냐고 하니까 뭐 가서 뭐 했냐 하니까 자기는 특별하게 한 게 없다 그러던데. 사실 가서 이제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찾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대부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점검을 하고 이제 실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봉도사님.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허접한 내리사선 안민석이가 안원구 청장 같은 내노라는 돈 세탁 최고의 전문가와 케미가 이루어졌을까? 그러니까 둘의 연이 궁금해요. 그러죠. 아니 그리고 저는 최근에 만난 줄 알았더니 오래전에 만났더라고. 원래 제가 이제 안민석 의원 주위에 있는 이 인맥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12년의 그런 그 관계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오래됐네. 근데 저도 이제 제대로 억울함을 못 풀어줬으니까는 또 진실을 못 밝혔으니까 죄송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의 부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서로가 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독일에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찾으러 가면서 한번 갔다 왔더니 제가 12월 달에 처음 갔다 왔거든요. 저 혼자. 안 국장님 전화가 오셔서 12월 달 갔다 왔고 여기 한번 나오셨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뭐가 뭔지 모르고 제가 제 지방칸 살출 산 경험 없는 사람이 등기부 등본도 못 되는 사람 그러면 아니에요? 나무 재산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안 국장님이 아니 언니 그거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은 못 찾고 이건 전문가의 눈으로 많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월 달부터 최순실 독일의 은닉 재산 찾는 일을 쭉 했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얼추 다 찾았다고 보는데 사실 안흥구 청장님 안 계셨으면은 지금 어떤 것도 아마 단 하나도 그래서 최순실이가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구치소 청문할 때 최순실 씨한테 독일의 재산 얼마 있습니까 물었더니 최순실 씨가 다 찾아가지고 한 푼도 없어요. 자신 있으면 찾아주셔서 다 가져가세요. 아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어마하게 찾아냈고, 근데 그것이 안흥구 청장님이 다 찾아내신 거예요. 1층에서 6층까지 복도로 우리가 안 청장님 못 들어오게 해놓고? 예. 근데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그랬어요. 정부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전화를 국회의원들을 국감장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고. 피감기관 직원들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안흥구 청장님을 모시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복도 1층에서부터 계단으로 해가지고 6층까지 우리가 치고 올라가는 또 해방 후에 또 혁혁한 또 그런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2008년 11월, 12월 이때 태광 실업을 조사를 하면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연결시켰고 결국 그 다음에 5월 23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찰이고요. 예. 그 전에 이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단수가 됐죠. 2008년도에 다 끝났나요? 2008년 7월 말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로 이첩을 했고 넘겨서 그 검찰에서 마무리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은 법적 수순만 밟은 거고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서 줬는데 이때 이 국세청에서 뭔 짓을 했냐 도대체 하는 것을 국감에서 캐물으려고 증인 신청으로 하신 거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은 목숨 걸고 반대했고 그 전투가 진행될 때 봉도사님은 홍성에서 편안하게 팔굽혀펴기하고 있었죠.